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자료 액수가 큰 것 같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 그 재산 규모에 비교하면 통상적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제 한 4억 정도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4조. 죄송해요. 4억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한 4조 정도로 확인이 됐고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최근 가장 핫한 이혼 사건, 세기의 이혼 사건, 가장 비싼 이혼 사건. 네. 네, 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월 30일에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잖아요. 그날 일 기억하시나요? 네. 그날 이제 재판이 있어서 이제 법정 밖에서 재판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님들끼리 막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오늘 연기되나 싶어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는데 속보라고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의 액수가 빵 뜬 거죠. 그래서 빨리 판결문 입수해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속보만 봐도 너무 금액이 1심이랑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어떤 법리로 이렇게 판단했나 아주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사건을 이제 담당한 서울 고등 가사 2부 재판부의 판사님이 약간은 획기적인 그런 결정으로 좀 사실 저희 사이에서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책 배우자한테 이혼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들었는데 위자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많이 나오면 뭐 3,000만 원, 뭐 5,000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이제 2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사실 이 재판부로 최태원 회장 사건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결코 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다. 이제 판단이 일심과는 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저희끼리 조심스럽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판사님께서 어쨌든 본인의 판단에 따라 1심 판결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되면 하실 분이시죠. 네, 그래서 흥미롭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이혼 소송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을 위자료 이제 재산 분할 위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위자료는 이제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혼인생활이 파탄이 났다라고 할 경우에 내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위자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이 누구의 기책 사유로 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과 그 김 씨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맞는지 그게 이제 위자료 판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쟁점이 됐을 겁니다. 우선 이 사건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은 이제 노소영 관장과의 이제 가치관 차이, 이제 노소영 관장의 우월의식과 자기중심적 행동 방식 및 이중적 태도로 인해서 2005년 아니면 2007년에 이미 가정이 파탄이 났고 그 이후에 내가 김 씨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최태원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죠? 재판부의 이제 주요 판결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2007년 8월 8일에 이제 원고인 최태원이 그 피고 노소영에게과 자녀들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기 전까지 그 시점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한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태원 회장이 자필 편지를 쓴 게 있었는데 김희영 씨가 2008년에 이혼을 한 것과 관련해서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게 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고 시킨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한 그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2008년 6월 이전부터 이제 부정행위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출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점조차도 김희영과 연인관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2009년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였다. 그렇죠. 이 노소영 관장이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어떤 며느리로서 집안에 책임을 다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후인 2018년도 설 명절에도 최태원 회장이 부모의 차례를 마치고 그 최태원 회장과 함께 큰 집으로 가서 시가 친척들에게 세배도 하고 문안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또 언급한 부분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 사건 혼인관계와 관련된 중대한 사정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 등 원고의 주장이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이 낸 자료나
주장에 뭔가 모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재판부가 좀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거짓말. 예,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는 그런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이 최태원 회장과 이제 김 씨의 부정행위라는 점 명확하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위자료로 20억 원을 인정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원고와 김 씨가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10수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제 2009년 5월에 피고가 유방암 판정 및 수술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최태원 회장과 김 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의 이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거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날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제 세계일보 편지를 통해서 관계를 공개를 했었고요. 이제 김 씨와의 내연의 관계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김 씨와 함께 재단을 설립을 하고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뮤지엄을 개관을 해서 이제 김 씨를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등 김 씨에게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죠. 이제 아까 뭐 유사 배우자 네. 그런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피고에게 사과를 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혼인관계가 과거에 파탄이 되었다고 그 탓을 피고에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너무 기간도 길었고 혼외자도 나왔고 지금 어쨌든 법률론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어쨌든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그쵸. 배우자처럼 이렇게 맞아요.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노소영 관장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혼 소송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가 유지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이혼 조정 신청 이후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반면 그 유사 배우자라고 이제 재판부 이건 표현이니까 저희가 쓰는 건데 그 김 씨에게 생활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고가 관장직을 하고 있는 아트센터에 퇴거를 요구하고 부동산 인도 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면서도 김 씨에게는 재단도 설립을 해주고 뮤지엄에 전시 총책임자로 참여시키는 듯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듯한 행동을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거다라는 부분도 판단의 한 부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처음에 노 관장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이혼 기각을 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이제 사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입장을 관철했다면 지금 이혼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이혼을 하기 위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이런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에서는 이제 악수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온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그 별거한 후에 최태원 회장이 그 김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생활비, 재산 출연금, 또 김 씨 가족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219억 원 정도를 제출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위자료 금액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위자료와 관련해서 아직 그 관련 사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바로 이제 노소영 관장이 김 씨를 상대로 상가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30억 원 청구를 한 게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됐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되게 역사상 남을 만한 파격적인 위자료 금액이어서 이 정도 선까지 나올 거다, 뭐 이 정도 절반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사실 좀 힘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벌 회장인 부분이랑 경제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간자인 그 김희영 씨에게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통상의 위자료인 뭐 3천만 원 그 선보다는 훨씬 좀 높게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재판부가 좀 보수적이고 맞아요. 예, 그런 또 뭐 사람 사망을 한 경우에도 위자료가 1억을 잘 넘기 힘든 그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 1억 원 정도 그래서 전후이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어.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이와 관련해서 김용 씨와의 관계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CEO가 완성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민사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효잖아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예 청구를 못하게 되고, 실제 저희가 상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의뢰인분들이 조금만 참아볼까 하다가 이 기간을 놓쳐버려서 청구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김 씨와의 관계를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시효가 판단되기 때문에 최 회장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하는데 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죠. 조금 무리수이다라는 생각도 네.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자료 액수가 큰 것 같지만 최태원 회장의 전체 그 재산 규모에 비교하면 통상적인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이제 한 4억 정도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4조. 죄송해요. 4억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한 4조 정도로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이제 위자료가 20억 원이 인정이 됐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한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이제 비율로 딱딱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위자료 액수가 엄청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판결이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판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김의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